단타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? 거래대금이 갑자기 터졌길래 이거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를 하고 보니까 내가 산 그 지점이 딱 고점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입니다. 저도 그런 매매를 참 많이 했고 지금도 드물게 하고 있는데요. 자, 그리고 진짜 무섭게도 이 거래 대금만 보게 되면,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거래 대금만 믿고 쫓아가다 보면은 성공 확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자,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거래 대금만 보고 들어가서 실패했던 제 경험, 그리고 진짜 봐야 될 또 추가 조건 하나, 그걸 바꾸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. 그러니까 차트가 정배열이어야 한다,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리고 최대한 윗꼬리가 좀 없어야 되고, 그리고 거래 대금이 빵 터졌고, 그러면은 이거 주도주다, 가겠는데 어쩌면. 자, 그러면서 저도 무턱대고 매수를 하던 시절도 참 많았습니다. 아마 누구나 겪는 비슷한 경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문제는 그렇게 이제 거래대금이 빵 터지고 이제 가겠다 싶을 때, 자, 그때의 그 거래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,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이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자면은 그 수급, 지금 우리가 더 가겠지라고 생각한 이 수급이 어쩌면은 또 다른 의미로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먼저 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결국 제가 산 그 시점은 어쩌면은 다른 어떤 분들이 익절을 준비 중인 자리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참고는 하지만 그걸 갖다가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그 이유 하나를 여러분들이 어떤 매수 기준, 이 진입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좀 곤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뭘 어떻게 바꿨냐면요. 자, 이 거래 대금을 볼 때 당연히 이 거래 대금은 너무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 거래 대금을 볼 때 바로 거래 대금만 본 게 아니라 왜 터졌는지를 본 겁니다. 자,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적으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. 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거래대금을 보실 때는 거래대금이 터졌는가는 참고는 하되 바로 왜 터졌는가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즉, 거래대금의 원인이 되는 뉴스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. 그럼 뉴스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. 그러니까 그 뉴스가 파급력을 가지는 뉴스인지 아니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뉴스인지, 자, 이 부분에 대한 자신만의 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. 또 하나는 거래대금이 한 번만 단발성으로 이렇게 한 번만 뿅 터지고 그게 끝인지, 뿅 터지고 나서 살짝 있다가 또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닥 터지는지, 자, 이런 부분들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. 이게 연속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당히 매매는 더 매끄러워졌고요.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어디까지나 거래대금은 결과이고 매매를 할 때는 그 원인을 봐야 되겠죠.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걸 것입니다.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게 아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는 결과보다는 원인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, 어떤 사건이나 일이 터지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접한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, 그 사람들이 시장에 돈을 쏟아 부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대금은 터지는 것일 겁니다. 제가 실패를 할 때는 항상 이랬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오르니까 샀고,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샀고, 남들이 사니까 샀고,
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래서 손실을 참 많이 봤었는데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거래대금이 1000억, 2000억 빵빵 터진 종목이 있었는데 그날은 뭐 뉴스도 사실 없고 뭐 다른 테마가 있어서 뭐 다른 2등주, 3등주 막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조용하고 그런데도 단순히 거래대금이 몰렸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런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제가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. 그때부터 저는 딱 제가 하나만 정한 겁니다. 뉴스 그리고 거래대금보다 뉴스와 내가 거래할 종목과의 연관성 이게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. 즉 이슈 파악이 안 되면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. 뭐 거래대금이 터지고 뭐 같다라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어떤 좋은 경험이나 기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점점 그런 매매는 피하게 됐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그 매수는 우리가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. 매수 자체는. 하지만 내가 참는 거는 기준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. 매수는 기준이 없어도 막 그냥 할 수 있잖아요. 뭐 이렇게도 사보고 저렇게도 사보고. 근데 참아야 되는 거, 즉 참아야 되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지만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. 진짜 내가 후회하는 건 내가 못 산 종목이 아니라 내가 이걸 안 샀어야 되는데 이거 또 왜 했지? 라고 생각할 때 그때의 후회가 정말 크거든요.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다들 아시죠?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부터 마이너스 종목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종목 놓쳤네? 이런 감정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거래대금 물론 중요합니다. 너무 중요하죠. 하지만 그걸 매매의 조건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걸 확인 요소로 봐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지금도 매일 복귀하면서 뉴스가 이제 뭐 왜 떴는지 그리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드렸거든요.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하기 싫어도 집에 가서 장 마치고 나면은 오늘 뭐 특징주가 뭐가 있고 상한가 친 종목은 이슈가 뭐가 있길래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도대체 시장에서 어떤 이슈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걸 하는 게 당장 뭐 내일 당장 돈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매매 공식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기초가 단단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매매 기법도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교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훈련을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도 제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지금 이렇게 매일 영상으로 사실 만들 수는 없고 꾸준히 정리해서 카페 업로드 중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수보다 중요한 건 참는 기준입니다. 그 기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매수를 참는 기준이라고 해서 저만의 기준을 정리한 글을 보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.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.